네,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르긴 하지만 약간 소강 정도의 강세이고요. 투자자들은 이번 주보다 사실은 다음 주 그리고 12월로 투자의 시각이 가 있는데 오늘 시황해설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와 함께 시장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로 가면서 연말 랠리가 있을 것인가, 산타 랠리 기대감. 어른들은 이제 산타클로스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산타를 기대하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가 이제 수익 올리는 작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선물 받을 게 돈밖에 없잖아요. 일단 뉴욕 증시부터 먼저 중심을 잡는 곳이니까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뉴욕도 미국 주가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각이 좀 추가 상승 그리고 좀 한계가 있다 엇갈리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쪽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는 금리 인상이 멈췄다라는 보장은 아직은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후유증,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다 됐다든가 투자를 하기 어렵다. 그리고 가계에서는 이제 초과 지출이 저축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출할 여력이 없어져서 이제 사실상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걸 지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낙관론 쪽에서 지적하는 거는 이미 고금리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을 기업들이 적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응한 상태에서 지금 이 피크, 금리 피크라든가 이런 물가 피크 상태에서 기업들이 플러스 성적을 내고 있다라면 내년도는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에 긴축을 완화를 언제 할 거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된다라면 낙관론 쪽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돈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시점 됐으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긴축이 완화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대략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 그러니까 2분기 정도 됐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라면 투자자들이 6개월 정도 안에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라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 소비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결국에는 좀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빅테크들 실적만 놓고 보면은 양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빅7이 올해 70%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나머지 493개가 한 6% 정도 올라갔다더라. 이렇게 이제 극심한 차이가 있는데 결국엔 지수는 지금 빅7이 끌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상승 쪽으로 무게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시장을 괴롭혔던, 계속 주목했던 게 이제 실세금리인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은 10년물이 4.4%니까 기준금리하고 통상 한 100bp 정도 차이 난다면서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니까 그죠? 4.5, 한 4.2 요 정도 레벨 구간에서 안정이 좀 어느 정도 됐고 그럼 내년의 키워드는 어쨌든 고금리에서 경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겠다고 봐야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잘 보시면 최근에 국채 금리가 4.4에서 밑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4.4 레벨이 9월 말 레벨이고요. 그리고 지수들도 잘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9월 말 정도에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 PCE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 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 예측으로는 PCE 앞에 2자를 보게 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 지금은 금리가 여기서 멈춰 있지만 연말 이내에 한 번 정도 밑으로 이제 레벨 다운이 되면서 증시에 좀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최근에 대형주가 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흐름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국인들이나 반도체 이렇게 간다면 지수를 끌어올릴 여지도 있고 지수가 제한적이라면 연말엔 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오늘 수익률 게임 이렇게 중소형주 위주로 갈는지 어떤 흐름으로 보세요? 시장에 아쉽게도 지금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예탁금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5조 원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 보면 예탁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 예탁금이라는 걸 따로 따져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예탁금이 유입된 게 없다라면 지금 어떤 주식이 나오게 되면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팔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고르게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특히 이제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주가 서로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강할 때 반도체가 눌리고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면 에코프로 분차 타고 한미반도체 분차 타고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중소형주 쪽은 조금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미국에서도 보면 3대 지수보다 러셀 2000 지수가 지난주에 더 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러셀 2000 지수가 3대 지수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 있었던 중소형주 쪽에 어떤 관심이 좀 넘어가고 있어서 대형주 쪽보다는 적은 시가총액 그리고 적은 어떤 예탁금을 올릴 수 있는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뭐 아직도 살아있는 재료가 양도세 한도 확대하는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만약에 곁들여진다고 하면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탄력이 또 연말의 특성상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뭐 그 자체도 그렇고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한데요. 기대보다는 생각보다 상장하면서 굉장히 강세로 갔다가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구간 아닙니까?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시각,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은요? 2차 전지 얘기는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는 두 가지 측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선 이제 그 2차 전지주라는 특성보다는 신규주. 그러니까 신규주로서 들어오게 되면 최근에 이제 유통 주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이제 보호예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라간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제 저점 대비 순식간에 한 50% 정도 주가가 확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내려왔지만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좀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20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상장 초기에 시가총액이 3조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심 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에 어떤 접근성이 있고 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조 원 정도가 어느 위치냐면 연초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시세가 시작됐던 출발점이 3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시총에서부터는 이제 투자자들이 접근이 쉬운데 지금은 거의 7조 원 정도까지 근접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 정도 된다라면 지금의 예탁금 수준에서는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돼서 시세 구간보다는 이제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투자자들이 우리 방송 특별히 보시는 분들 정도면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좋을 것 같아요. 시총 7조에서 10조, 20조 갑니까? 지금 막 살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실은 접근하는 분들은 사실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트레이딩 구간에 접근하는 거고 오히려 뭐 충분히 빠졌다 올라올 때가 뭐 최근에 보면 두산 로보틱스처럼 그죠? 그런 흐름들로 충분히 빠졌다 올라오는 구간에 힘을 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조금 그리고 원래 회사 측에서 했던 것도 한 2조 5천억, 3조 시장에서 예측하지 않았어요? 예, 대략적으로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예상을 했었고 또 근데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7조 원 평가 받기는 조금 이제 버거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안하고 계실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죠. 이제 내년에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반도체이고 또 엔비디아의 그 실적도 발표가 됐고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삽니까? 예,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3, 4일 빼놓고는 계속 사고 있죠. 근데 그 삼성전자 사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서기 시작한 게 10월 27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피크 치고 떨어질 때 그때가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초에는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일관성 있게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고 수출이 돌아섰다라는 게 이제 외국인들의 시각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대만의 TSMC도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위치 잘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TSMC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대부분 다 연중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는 TSMC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시각 자체가 외국인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고 그 근거는 수출 데이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어떤 흐름 자체가 훼손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의 특유의 이제 연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통계를 봤더니 흥미로운 통계를 가져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통계 뒤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2012년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던 해가 있었는데 그게 5번인데 네. 독특한 거 올라가는 해는 전부 다 40% 올라갔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올라갔고요. 근데 11월은 뭐 3번 오르고 2번 빠졌는데 12월은 다 올랐습니다. 저 해에. 그리고 저 40% 올라가던 해가 어떤 해냐면 그 다음 해에 실적이 의미 있는 큰 성장이 나올 때 그때 주가가 40% 올라갔거든요. 근데 내년도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올해 대비 뭐 200%, 300%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올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한 31% 정도 올랐는데 맞아요. 나머지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저 나머지를 채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전제 조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느냐인데 지금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좀 나온 것 때문에 또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좀 약간 오늘 반도체주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추세적으로 이 흐름을 좀 깰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돼서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다시 이제 정비를 해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신 표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막 40%씩 오를 때 그 자료를 보여주길래 저도 2023년 밑에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거는 옛날에 40%씩 오를 때고요. 지금은 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32% 올랐어요, 올해. 예. 그런 거 보면 계절 효과를 좀 기대하게 되면 10% 정도 올라준다고 하면 지금 72,600원이거든요.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다리시는 소위 뭐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좀 쉬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나 좀 편안한 그 섹터인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지수를 사들어온다고 하면 또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좀 못 갔잖아요. 예. 삼성전자 위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소부장에 특별히 또 관심 많단 말이에요. HBM 쪽으로. 예. 전략은요. 네.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해는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지수보다 항상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항상 반도체 강세장에서 그냥 하이닉스 사면 된다. 이게 이제 1차적인 네네. 어떤 규정이고. 근데 올해 이미 이제 많이 올라버린 많이 상태인데 올랐죠. 네.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된 계기는 이제 HBM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내년도는 HBM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자체가 턴한다라고 봐야 돼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좀 안 올랐던 소부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원익 QNC라든가 뭐 이런 류의 기업들, 뭐 GST라든가 뭐 이런 류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조금씩 가져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여주시는 그 차트에서 연봉도 있나요? 연봉 없나요? 월봉까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연봉 안 본다니까요. 시스템이 없잖아. SK 하이닉스는 올 들어서 74%가 지금 올라 예.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32%가 올라 있고요. 네. 자, 반도체 얘기 뭐 충분히 했고요. 연말 되면 늘 이제 배당주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뜸한 게 은행주에 대해서 사실 정부나 정책이 이제 좀 압력을 넣고 있고, 그죠? 뭐,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배당주 전략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 배당주가 매력이 있으려면 이제 금리가 좀 낮은 수준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금리가 되게 높은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예전 같은 어떤 인기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주가가 여름 내내 안 좋았다가 이제 증시가 지금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보다 낙폭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예를 들면 최근에 건설주라든가 인터넷주라든가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만만치 않게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좀 매수세가 좀 분산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배당주가 딱히 이렇게 매력적인 어떤 투자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종의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하나, 이제 그 정도로 보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주는 이제 배당 보고 사서 배당을 받는 건 좋은데 연초에 이제 배당 받은 것 이상으로 이제 주가가 배당락도 나오고 떨어지는 게 고민이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쓸 때 여쭤봤죠. 뭐 배당 관련된 ETF를 사면 그런 리스크를 상당히 피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배당주에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배당을 받겠다라는 목적보다 배당 기대감으로 그렇죠. 올라가는 걸 취하고 파는 게 예.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시장은 늘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죠. 더 올라간다, 힘들다는 의견인데 약간 위쪽으로 업사이드를 열어놓고 좋게 보셨으면 지금 이제 연말에 눈여겨볼 섹터는 어디입니까?
그 주식시장을 좋게 보게 되는 계기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른 건데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수출 지표가 개선됐다라는 게 시장의 동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본다라면 주요 어떤 수출 업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 기자재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오른 종목들이 그 안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하나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보면 이제 건설 리스크들도 조금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형 건설사들 뭐 사우디에서 월드컵 개최하면 또 그 관련된 수주 기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도 선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주 한번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에 좀 같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HDC, 현산, GS건설 이런 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그 파장도 있고 그런 회사들 아닙니까, 그죠? 예. 손이 언뜻 안 나가는데 HDC 현사는 뭐 사실 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고요. 최근에 주가 올라. GS건설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면서 건설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멘텀보다는 악재 해소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건설의 환경이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워낙 쌉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이 자리에도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제 투자 선호하는 방식이 이제 못난이 주식 사자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악재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가치 이하로 너무 오버돼서 내려간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악재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금리 부분이 풀리게 된다라면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그쵸. 완화가 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레미콘 업체라든지요, 뭐 건자재 이런 특징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내리는 환경. 예. 내년에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죠? 금리가 예. 내리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뭐 성장주도 그렇고요, 플랫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런 혜택을 받는 섹터 가운데 하나군요. 네. 그러니까 뭐 예. 돈의 여유가 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빠진 거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리 내려가면서 그런 관점에서의 투자 방식도 좀 최근에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딥사이트 예고 한번 보여주세요. 대표님 인사하기 전에 그 얘기이기 때문에 깨알 예고를 한번 해드리고 하면 금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춰지고